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강의 순서를 맡은 강원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앞선 두 분께서 되게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주제를 잘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앞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과 만날 때 좀 접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문화적으로 좀 살펴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중동 상습관, 사실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상습관이라고 적긴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상관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맞닥뜨리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갑자기 뜬금없이 개사진이 있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MBTI가 I로 시작을 해요. 좀 내성적인 편이라 여기에 제 얼굴을 넣기에는 조금 겸연쩍기도 하고 근데 또 칸은 남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기르는 말썽꾸러기 2마리 사진을 넣었고요. 지금도 제가 집에 CCTV를 켜놨는데 어떤 사고를 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강원구라고 하고요. 지금은 외대 중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 때 이제 아랍어를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에서는 중동 정치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단국대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중동연구소에 있으면서 주로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IBM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BM. 저는 이제 이게 중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혹시 IBM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IBM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기업 있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그 기업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동과 관련돼서 IBM이라는 이 두문자어죠. 이 IBM이라는 조어를 듣는다면 사실은 그 IBM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이 중동에서 우리가 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추임새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말을 앞글자를 따서 IB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세 가지 말을 어디선가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중동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계신 분이라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설명을 할까라고 한다면, 자, IBM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뒤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중동과 관련해서 좀 유명한 이유는 이제 이게 맨 처음 사용이 된 데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중동 지역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뭔가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했던 것은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중동 사람들은 뭐 이렇게 딜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그럴 때 뭐만 하면 인샬라, 뭐만 하면 부크라, 뭐 잘못돼도 말리시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계속 쓰더라. 그래서 그 말의 앞글자만 따서 이제 IBM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경멸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일처리가 느려, 중동 사람들은 약속이 불확실해, 그들의 어떤 사고 방식은 우리와는 달라 이런 식의. 그래서 요 조어 자체가 한국에도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수입이 되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뭐 계속 좀 문화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인가라는 거를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 일처리 과정에서 이런 요 말들을 듣는다면 오히려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왜 그런가 문화 코드라는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문화 코드 자체만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워낙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일종의 문화 코드라고 부르는데 어떤 한 집단에서 행동 양식 또는 그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저변에 있는 걸 문화 코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중동은 앞선 다른 두 분의 발표에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듯이 아랍과 이란과 튀르키예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주로 종교의 영향력이 조금 강해요.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이슬람만 떠올리거나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동은 유대교와 기독교도 중동에서 탄생을 한 종교이기 때문에 의외로 유대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인구도 꽤 있습니다. 국가마다 뭐 편차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중동 지역은 종교의 영향이 좀 강한 지역입니다. 그게 뭐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대교가 됐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화 코드는 부족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여기 회색 글씨로 뭐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또 뒷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족의 영향력이 꽤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러니까 문화 코드로 볼 때는 오늘날에도 꽤나 좀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 부족주의와 종교 이 두 가지 문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중동에 있는 업체나 사람들과 대면을 할 때 이 그들의 어떤 생각 또는 그들이 그 일상생활에 함에 있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IBM에서 I를 먼저 우리가 볼게요. 네, 자, 아마 인샤알라라는 표현은 어디선가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떤 한국 영화의 제목도 인샬라라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어떻게 건너 듣긴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보면 사실 직역을 하면은 신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아랍어도 적어놓긴 했는데 혹시 아랍어를 읽을 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랍어는 우리랑 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샤알라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중동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샤알라라고 많이들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동은 유일신 사상이 좀 강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슬람이거나 기독교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말을 하곤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말을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저의 이제 그 경험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현지에서 친구들이랑 사귈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끼리도 뭐 내일 어디 가서 놀자 뭐 이런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그래 같이 놀자라고 한다면 뭐 그래 가자라든지 확실한 동의의 표현, 또는 안 된다라고 하면 나 그때는 안 되고 언제 가자라든지 다른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랍 친구들과 뭔가를 약속할 때 되든 안 되든 뭐 무조건 인샤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일 같이 놀래? 그럼 인샤알라. 모레 같이 놀래? 인샤알라.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확답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이거는 그냥 긍정의 표현이긴 한데, 이제 서양 사람들도 중동과 처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맞닥뜨리면서 그들과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뭐만 하면 인샤알라, 인샤알라 이러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건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IBM의 첫 번째로 I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금 오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페이지에서 적어놓은 거는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설명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중동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는 자연환경이 좀 척박한 곳이 사실 많기는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중동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거의 사막이 좀 많고요. 전통적으로는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아시스를 포함한 그 근처 정도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오아시스 도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성이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의 어떤 의지, 뜻 이런 것에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인샬라를 많이 말하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랑 내일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나는 그 친구랑 놀러 갈 거예요. 갈 건데 가는 도중에 정말 뭐 1%의 확률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시간에 못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배탈이 나서 못 갈 수도 있고, 뭔가 변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가긴 갈 거다. 대신 만약에 그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1% 정도의 변수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익스큐즈를 하자라는 정도의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인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거절을 하고 싶은데 돌려서 말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샬라라는 말에는 알라, 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을 걸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패를 시키는 것은 사실 좀 불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함부로 내팽겨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인샬라라고 한다면 강한 긍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일화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샬라가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긍정적인 어떤 약속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은 이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라는 사람의 일화 중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되게 또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죠. 요 글씨를 한국말로 옮긴 게 두 번째에 있는 말이에요. 에깔자말 낙타를 묶고 둬라 와 타와쿨, 그리고 나서 신의 그 뜻을 믿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이제 묶여져 있지도 않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낙타는 중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옛날 한국의 소와 같이.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랑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낙타의 주인이 등장을 했을 때 낙타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너 얘 왜 안 묶어놨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의 뜻이라면 얘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묶어놨다라고 했을 때 무함마드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일단 낙타를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을 믿어야 한다. 왜냐? 낙타가 진짜 얘가 뭐 어디 갈지 안 갈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즉, 이 일화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개인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 끝에 정말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제 그건 정말 신의 손에 달린 것이지만 그 전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의 인샤알라는 물론 이걸 좀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샤알라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종의 긍정적인 신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IBM의 두 번째 부크라입니다. 물론 이제 인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중동 사람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요. 왜냐? 자, 이 부크라는 내일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물론 명사적인 의미로는 내일이지만 정말 엄밀하게 바로 내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동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언어 습관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일이라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가 됐든 간에 앞으로의 일이라면 부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동 특히 아랍 쪽에서는 부크라 인샤알라 이게 정말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한국도 많이 서구화가 돼서 이제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나 이럴 때 도덕 시간에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한국은 뭐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수업 내용이 있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시간을 잘 지키죠. 자, 그런데 이제 중동 사람들이랑 뭔가를 이제 업무를 할 때 보면 이제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들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많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지만 다만 그래도 시간 개념 자체는 우리보다는 조금 느슨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데드라인 같은 것도 조금 더 느슨하게 지킨다든가 그런 일이 많은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문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시간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24시간 나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은 시간을 좀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천천히 흐리진 않죠. 다 똑같은 시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크라라는 표현도 내일 또는 뭐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글피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어쨌거나 앞으로의 어떤 시점을 의미할 때 보통 부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쿠웨이트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정부 초청 장학생을 갔었기 때문에 그 쿠웨이트 정부에서 달달이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 지급하는 게 그 날짜가 되면 딱딱 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장학금 지급이 계속 늦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이들의 이런 습관을 아니까 아예 안 주진 않을 거고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외국 학생들, 뭐 저도 그들 입장에서 외국 학생이지만 다른 뭐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미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장학금 담당자한테 가서 이제 장학금 언제 주냐 이러면은 부크라 인샤알라 이래요. 아까 여기 제가 적어놨죠. 부크라 인샤알라. 그 해석하면 내일 신이 원한다면 그걸 돌려보내요. 그럼 내일 돼가지고 ATM 찍어보면 또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는 아니었어가지고 ATM에 찍어봐야 금액이 떴었거든요. 그럼 또 안 들어왔어. 그럼 또 가봐요. 언제 입금해줄 거냐? 부크라 인샤알라 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유럽 애들 화가 이따만큼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진짜 단체로 우르르 찾아가서 해결을 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크라라는 말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들으면 속 답답해지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또 뒤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중동에서의 비즈니스 과정은 다른 지역에서의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평가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사실 계속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일한 적은 없고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또 공교롭게도 저희 외대 이란어과를 나와가지고 한전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란 쪽으로 파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귀국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좀 고생을 했던 게 이란도 중동 국가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한국과는 좀 달라요. 한국은 이제 뭔가 성과가 있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전 쪽에서도 그 위에 윗사람들은 그 친구를 계속 쪼고 왜 결과가 안 나오냐. 근데 그 친구는 이란의 그런 흐름을 아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한데 너무 쪼니까 이제 또 성과는 안 나오고 약간 그런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 고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은 협상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리한 시점까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혁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또 그 발표해 주실 때 미국이랑 갈등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죠. 이게 사실 몇 년 계속 이어지는 건데 사실 미국 이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또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란 사람들은 그들한테 유리한 딜을 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게 과연 먹힐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들은 시간은 신의 영역이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이런 어떤 생활의 리듬이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부크라라는 말도 이 아랍에 있는 속담 중에 하나로 이 부크라라는 그 표현의 개념을 조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아랍에는 이 말이 있어요. 부크라필 미시미시라는 말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내일은 살구 시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속담으로 치자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딸기가 됐든 과일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먹어본 과일 중에 정말 맛있는 과일들은 아랍이나 이란에 있었던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일조량이 되게 한국과는 달리 일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과일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아랍에서도 살구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구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들이 설명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집트 친구나 아랍 친구들 설명하기로는 살구가 시즌이 되게 짧대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맛있는 살구나무에서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에는 그 살구의 상태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빨리 무르고 금방 빨리 상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부크라필 미시미시라는 그 속담은 이제 오늘 내가 당장 살구를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도 내일은 살구가 솔드아웃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의미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어쨌거나 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크라라는 표현 속에는 불확실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부크라라는 말을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다리게 만드는 거는 뭐냐? 다른 뒷슬라이드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BM의 마지막 릴리쉬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요거는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과할 때도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동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잘 안 하는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뭐 아랍어가 됐든 뭐 페르시아어가 됐든 미안하다, I'm sorry에 해당하는 표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이상하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말미시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라고 하고 넘기느냐.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험난한 유목 생활의 흔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동 지역은 특히 이제 제가 오늘은 주로 아랍과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랍 지역은 워낙 그 척박한 환경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주로 한국에서는 옛날 선조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에 반해서 아랍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를 했었거든요. 낙타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상무역.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뭐 그때는 이제 강도도 많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그런 그 스토리들도 거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옛날 이야기들인데 즉 생사의 선택에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은 잘 안 하게 되는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제 분석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사과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으면 되게 어이없는 이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 이런 표현을 사과해야 될 때 쓰기도 하고요. 또는 격려나 위로할 때도 씁니다. 누군가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전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신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좀 빨리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BM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렇다면 결국 중동에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들과 마주칠 때 어떤 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엔 제가 내부인 대비라고 설명을 해놨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뭐 부크라라고 할 때도 뭐 기다림의 전략이 어쩌고 이런 말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풀어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동은 부족주의가 강한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런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과 신뢰입니다. 그 말은 결국 외부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이 강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요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동에는 제조업으로 큰 대기업이 사실상 없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 현대, LG 등등등, 우리가 그냥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대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일본에 있는 뭐 도요타, 도시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큰 대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중동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아람코처럼 석유를 채굴해서 파는 기업들 정도.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 되려면 종업원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죠. 직원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채 시스템이 있잖아요. 공채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합격을 하면 얘는 일 시키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공채 시스템이 뭐 요즘은 좀 뭐 그 현지 친구들 들어보면은 이제는 좀 있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그 규모 이상 커지기는 좀 힘든 거죠.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그래서 없다고도 분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부의 결속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외부인과 거래를 할 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 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전략. 예를 들면 아까 전에 IBM 중에 B가 부크라였잖아요. 뭐 우리 만나서 뭐 어떤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부크라 계속 그러면서 확답을 안 주는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그 부족주의라는 문화 코드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동 사람들의 특징은 본론, 비즈니스를 바로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중동의 딜러들과 만날 때 어떤 성향을 가진 딜러를 만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딜러라면 마찬가지로 본론을 바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견주고 울린다고 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떠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동과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에서는 이게 좀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좀 친해지려면, 내부인이 되려면 어쨌거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이제 핵심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중동은 와스타라고 부르는 뒷배의 존재가 공공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면 오랜 기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0년대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네트워크가 이미 그들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IBM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인샤알라, 뭐 물론 좀 불확실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인샤알라라는 말을 들었으면 신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충 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 성공을 약속하는 표현이라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기업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통역 알바 가서 뭐 기업 설명회 이런 데서 통역을 해보면 중동 사람들이 아예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인샬라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좀 뭔가 거래를 해보고 싶으면 이제 인샬라, 부크라 이런 걸 던지고 아예 안 되겠다 싶은 그 부스에서는 인샬라라는 말도 아예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인샬라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진전은 가능하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부크라, 일단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부크라라는 말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간은 신의 영역이고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리시, 설사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건네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의 진행에 있어서 얼마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성공은 신의 손에 달린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4시가 되어가지고요. 마지막 비즈니스 매너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